처음에 저희가 트레이딩뷰 딱 들어가려면 검색창이 트레이딩뷰 딱 들어가세요. 처음에. 자, 회원가입하는 거는 뭐 나중에 좀 제가 따로 좀 찍으면 되는 거고. 자, 처음에 이게 트레이딩뷰 메인 화면이에요. 메인 화면. 트레이딩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세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종목도 제공을 하지만 뭐 해외 선물부터 시작해서 FX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또 주식도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검색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검색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소 같은 걸 좀 추가를 하시면 좋은데 그것도 유료가 조금 있습니다. 뭐 돈 조금 내는 것도 있는데 뭐 어차피 5일 골드 나스닥 세 종목만 하실 거면 아니면 FX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공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검색해 보시면서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메인 화면이에요. 이게 메인 화면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이제 KO라고 써있죠. KO가 뭐냐면은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면 한국어, 뭐 영어로 바꾸면 이게 사이트가 영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자, 요 기능을 제가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 있죠. 뭐가 있냐? 일본어? 네. 일본어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또 이제 일본어로 바뀌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트레이딩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언어를 바꾸게 되면은 이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국가의 사람들이 차트를 이용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FX 아이디어라고 돼 있는데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한국어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크립토 아이디어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크립토 커런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FX도 있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트레이딩뷰를 이용할 때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더리움이라든가 그런 코인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그 트레이딩뷰를 이용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현재 이제 여기 실제 저희 실전 수업 회원분도 계시고 아예 무료 체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딱 보셨을 때 처음에 트레이딩뷰가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예 처음 본 거기 때문에. 근데 트레이딩뷰가 쓰면 쓸수록 이게 진짜 편하고 진짜 상상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뷰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분석하는 거 아셔야 된다. 일단 로그인 다 하셨죠? 로그인 다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처음에 메인으로 한번 돌아와서 자, 요거 이제 세 번째는 언어 바꾸는 거라고 설명해 드렸고 티커가 종목이에요.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심볼을 US 오일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엔터를 쳐요. 자, 엔터를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제가 처음에 오일을 봤잖아요. 오일을 보게 되면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아래쪽에 모든 기능을 갖춘 차트가 나와요. 그거를 클릭해 보시면 돼요. 네, 그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오죠. 뿅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뭘 보셔야 되냐면은 자, 그걸 보셔야 돼요. 처음에 와치리스트에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 자, 와치리스트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은 있긴 있는데 비트코인 그런 종목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싹 다 이제 X를 눌러주고 어차피 비트코인 안 보니까 X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심볼 럭키가 있습니다. 그 와치리스트 오른쪽 보시면 심볼 럭키라는 그런 탭이 나오는데 그 심볼 럭키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오일이나 아니면은 골드나 아니면 나스닥 저희가 그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심볼 럭키에서 와치리스트에서.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일을 보고 싶다. 그러면 USOIL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WTI 크루드 오일이 나오죠. 근데 반드시 이제 간혹가다 그 착하시는 게 그 주식이나 선물, 외환 이런 식으로 전체 걸 찾는 게 아니고 주식이나 선물이나 외환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서 이거 안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간혹가다가. 근데 이것이 아니고 검색할 때는 자, 전체 거래소에서 반드시 클릭해 주셔야 돼요. 지금 오른쪽 그 상단 보시게 되면 전체 거래소로 나오죠. 이게 만약에 뭐 오한다라든지 포렉스닷컴이라든지 FXC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소가 한정되게 돼버리면 이런 식의 종목이 안 나와요. 자, 처음에 검색하실 때 팁은 일단 US 오일을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안 나오죠. 찾는 종목이 없다고 나오죠. 근데 지금 외환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반드시 전체 탭을 눌러주셔야지만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클릭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난 골드를 보고 싶다. 그러면 GOLD 검색하시면 이제 맨 위에 이제 전체 거래소에 CFD라고 되어 있는데 CFD가 이제 거래소 이름이에요. 그냥 거래소 이름이니까 그거 CFD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보고 싶다. 나스닥 같은 거 보시려면은 USNAS 그 다음에 100 100 이거 검색하시고 요것만 이제 오한다예요. 거래소가 요것만 요거 하나만 거래소가 오한다고 나머지는 다 TVC로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 저희가 종목을 추가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아마 차트가 지금 이렇게 하나만 뜰 거예요. 처음에 하나만 뜰 건데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하나만 뜨는 게.
그 다들 이제 변동성 지표 다 차트 받으셨죠? 그 무료 체험하시는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고, 뭐 기존의 정회원분들은 다행히 있을 거고. 그럼 거기서 이제 변동성 차트를 이제 만약에 추가하면 어떻게 되냐? 그 되면 자 어쨌든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트레이딩뷰 검색했을 때 오른쪽에 이제 와치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그 와치리스트에서 종목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중요시 보셔야 될 거는 심볼 넣기 하실 때 그때 거래소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거래소. 이게 간혹가다 거래소를 주식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외환이라든가 잘못 눌러가지고 종목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WTI, US 오일, 그 다음에 골드, 나스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좀 FX 하는 사람이다. 나는 파운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검색하시면 돼요. GBP USD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맨 위에 뭐 외환, 뭐 FXCM이 있고 오한다가 있고 forex.com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FX 같은 경우는 그냥 거래소가 이제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거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맨 처음에 그 과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거 화면에 지금 까맣잖아요. 이거를 테마를 바꿀 수가 있어요. 색깔을. 테마를 바꿀 수가 있는데 테마를 바꾸려면 뭘 보셔야 되냐면 그 마우스 클릭이래. 그 톱니바퀴가 아니고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색상 테마 있죠. 색상 테마를 라이트로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바뀌어요. 흰색으로. 그 다음에 색상 테마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다크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이 또 싹 다 검은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점선을 조금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점선을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점선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세팅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눈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눈금 모습 들어가셔가지고 세로 격자선 있죠. 세로 격자선을 배경색이랑 맞춰주시면 돼요. 배경색이 검은색이니까 세로 격자선도 똑같이 검은색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색으로 확인. 그러면 선이 깔끔하게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 점선이 뭐냐면 점선이 하루예요. 점선이 하루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식으로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없으신 분들이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 이게 완전 처음 세팅인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우스 우클릭하고 세팅 들어가서 자 세로 격자선 검은색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션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래쪽에 세션 구분. 그러니까 세션 구분은 이제 그 하루하루 점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션 구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하루가 이 점선이 그 구간 이 구간이 바로 이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 전날도 하루가 되는 거고 그 전날도 하루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하루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검은색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뭐 요즘에 흰색을 많이 또 이용하시죠. 근데 흰색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눈이 표현하시다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검은색으로 많이 쓰죠. 자 일단 색상 테마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세션 구분까지 제가 알려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추가하는 걸 좀 알려드릴 텐데 자 지표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왼쪽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요. 지금 점도 있고 화살표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엄청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뭐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이거 쓰게 되면 펜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거 낙사해요. 낙사한단 말이야. 차트를 그릴 때 우리가 분석을 할 때도 뭐 여기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이제 색깔을 입힌단 말이에요. 색깔을 입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막 그릴 수가 있잖아요. 뭐 추세선을 그려보든 아니면은 뭐 기존의 저항선을 좀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왼쪽에 또 보시게 되면은 뭐 네모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박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연습해 보시면 돼요. 뭐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어요. 텍스트 모두 없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드로잉 툴 모두 없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싹 다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봉 바꾸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분봉. 그러니까 저희가 분봉은 기본적으로 뭐 15분, 30분, 그 다음에 60분, 240분 이렇게 그 네 가지를 보는데 그냥 처음에는 이제 모르시니까 왼쪽에 15분이면 요걸 일일이 다 이렇게 클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클릭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 클릭하시면 이제 불편해요. 바로바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전체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무 화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분봉을 숫자를 누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5분봉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5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인터벌 바꾸기, 그 다음에 가운데 5라는 숫자가 딱 뜨죠. 거기다가 엔터를 딱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5분봉으로 바뀌고요. 아, 나는 15분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15분 이렇게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15를 타자로 입력하세요. 그럼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은 15분으로 바뀌어요. 나 3분을 보고 싶다. 그러면 30분. 내가 3분을 보고 싶다. 그러면 3. 내가 만약에 147분을 보고 싶다. 그러면 147. 엔터. 이렇게 되면은 분봉마다 이렇게 차트가 바뀌게 됩니다. 자, 분봉 바꾸는 거 이해되셨죠? 그냥 귀찮게 위에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바꾸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15분, 뭐 30분, 그 다음에 60분, 240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분봉 바꾸는 거 되게 쉽죠?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80분, 그죠? 뭐 5분 보고 싶다. 56분, 뭐 5분, 그 다음에 30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15분 보니까 15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차트를 2개 혹은 3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분할을 해야 돼요. 화면을 분할하셔야 되는데 분할하시려면은 이제 우측 상단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네모난 박스가 있죠. 여기서 레이아웃 고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이아웃 고르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차트 말고도 차트 2개를 하나를 더 보고 싶어요. 5일을. 그러니까 똑같은 15분이 아니고 15분, 30분, 60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분할을 2번 있죠. 2번 화면에 이런 식으로 분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2번에 요거를 클릭했다. 첫 번째를. 그럼 차트가 이런 식으로 떠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만약에 한 개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번 눌러주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2개를 누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러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투표주님 저만 계속 뜨네요. 이것도 트라이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프리 트라이얼 안 하셨어요? 투표주님? 그 신용카드 입력 안 하셨나요? 그걸 입력을 하시면 아마 그 입력을 하시긴 알 거예요. 그거 하시면은 어차피 바로 결제는 안 돼요. 한 달 뒤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그거 아마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서 저는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렸거든요. 네. 그거 그냥 계속 광고 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트레이딩뷰 정책상 걔네들 계속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물론 이게 결제하는 거 그 이상으로 이제 엄청난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트레이딩뷰를 굳이 돈 내면서까지 쓰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 어쨌든 요 15분 30분 분할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각각의 화면, 내가 왼쪽 화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왼쪽 화면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왼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내가 오른쪽 화면을 누르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파란색으로 또 테두리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내가 화면을 3개를 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차트 우측 상단에 레이아웃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차트 3개 이렇게 되면은 차트 3개가 되는 거예요. 15분 30분. 나는 이제 맨 왼쪽에 15분, 그 다음에 가운데 30분, 그 다음에 난 240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맨 우측에다가 240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반대로 보고 싶다. 나는 240분을 가운데로 보고 15분 30분을 양 사이드에 두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를 클릭하신 다음에 240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은 15분, 맨 오른쪽은 30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도 아니고 나는 240분이 맨 가장 중요하니까 240분을 먼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30분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15분을 보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말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뷰가 어렵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색깔 이거 없애는 거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없앤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똑같은 배경 색깔을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저는 배경 색깔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거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선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볼 건데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지표를 추가하셔야 돼요. 자, 지표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왼쪽 우측에 그 가운데 딱 보시게 되면은 지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뭐 인디게이터 앤 스트래티지라고 돼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 아마 그 저희 정혜영 같은 분이라든가 아니면 다 아실 텐데 그 맨 위쪽에 초대 전용 스크립트라고 떠요. 초대 전용 스크립트. 요게 이제 주기 변동성, 가입 변동성, 그 다음에 가입 변동성 변화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클릭 볼라틸리티 인덱스 이거는 주기 변동성,
사이클 주기니까. 그 다음에 프라이스 볼라틸리티 인덱스, 이거는 가격 변동성. 그 다음에 ROC PBR, 이거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걸 누른 상태에서 제가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요거는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없다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순차적으로 추가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자, 이거 240분, 30분, 15분 이거 다 아셨죠? 다 아셨고, 여기다가 지표 추가, 그 다음에 초대 전원 스크립트, 맨 위쪽이 주기 변동성,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40분은 저희는 그 주기 변동성은 무조건 15분만 보기 때문에 240분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가격 변동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40분은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만 있으면 돼요. 30분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만 있으면 되죠. 요것도 그 지표 추가하신 다음에 그 초대 전원 스크립트 한 다음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그거 추가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15분 나오죠. 15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보셔야 돼요. 자, 15분 다 보셔야 돼요. 15분은 이제 MACD 추가, 그 다음에 주기 변동성 추가, 가격 변동성 추가, 가격 변동성 변화율 추가, 이런 식으로 4개까지 다 보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하시고, 지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 변동성 추가,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 추가,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추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MACD 추가하셔야 돼요. MACD 추가하시려면은 다시 한번 지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초대 전원 스크립트 말고 빌트인에서 이제 MACD 검색하시면 돼요. MACD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와요. 빌트인,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미리 세팅되어 있다는 지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MACD가 되는 거고, 저희가 MACD는 추세선에 있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요 가운데에 있는 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없애거든요. 없애기 때문에 이거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습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MACD와 시그널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MACD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볼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저희가 지금 15분은 주기 변동성, 가격 변동성, 가격 변동성 변화율, 그 다음에 MACD를 보잖아요. 그 다음 30분은 이제 그 가격 변동성 변화율 보고, 그 다음에 240분은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도 보죠. 그럼 저희가 이거를 좀 보기 쉽게 저장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가 바꿀 때마다 이걸 불러오기가 귀찮잖아요. 귀찮기 때문에 저희가 그 트레이딩뷰는 굉장히 좀 유용한 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템플릿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템플릿 기능은 무엇이냐면 그 우측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템플릿이 인디게이터 템플릿이라고 이 차트의 지표 자체를 아예 저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일일이 주기 변동성, 가격 변동성 다 꺼내기 귀찮으니까 그 이거를 싹 다 저장해 버리는 거죠. 차트별로. 그 차트를 아예 딱 저장시켜 버려 가지고, 아 나는 이거 있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꺼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템플릿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템플릿을 클릭해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많죠. 최종 변동성 해가지고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가운데 있는 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럼 차트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럼 차트가 또 이렇게 바뀌어져요. 또 이런 식으로 또 바꿨어요. 그럼 차트가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 차트가 또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이 차트 자체를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게끔 이렇게 그 세팅 해주시면 된다. 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요거 템플릿 어떻게 저장하느냐면, 자, 요게 지금 15분이잖아요. 그럼 15분의 기본 세팅 값은 뭐죠? 주기 변동성,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그 다음에 MACD,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저장할 때는 그 클릭하신 다음에 템플릿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 템플릿 세이브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 자기가 이제 원하시는 이름을 그냥 아무거나 저장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기 변동성, 그냥 변동성 15분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저장. 그럼 이게 갑자기 내가 뭘 잘못 누르다가 중간에 지표가 하나가 없어지거나 뭐 했어요. 그거 당황하지 마시고 그 왼쪽에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 방금 저장했죠. 그때 변동성 제가 뭐라 저장했냐면 변동성 15분이라고 저장했죠. 그 변동성 15분 저장했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하시면 원래 기본 세팅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0분 있죠. 30분 제일 때는 가입 변동성 변화율만 체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에 그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인디게이터 템플릿 있죠.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5일 30분, 5일 30분이 아니구나. 30분 뭐 가변율, 그 다음에 4시간 가변율,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이게 갑자기 중간에 막 뭐 이렇게 잘못 눌러가지고 하나 없어졌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템플릿 들어가셔가지고 30분이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 30분 가변율, 4시간 가변율 클릭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싹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하나가 없어졌다. 당황하지 마시고 템플릿 들어가셔가지고 방금 전에 저장했던 그 템플릿을 불러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바뀐다. 그 다음에 위치가 또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분봉대로 한번 세팅 한번 해보세요. 15분, 그 다음에 30분, 그 다음에 60분, 그 다음에 15분은 저희가 요거 4개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것도 추가하지 마시고 귀찮으니까 보신 다음에 템플릿 들어가셔가지고 방금 전에 저장했던 거 있죠. 변동성 15분 클릭하시면 싹 다시 생겨버리고 30분은 템플릿, 그 다음에 변동성 30분 가변율,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0분 가변율, 4시간 가변율. 그 다음에 이건 240분이니까 240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지표 세팅 방법 있죠. 맨 왼쪽에 15분, 30분, 240분.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차예요. 어떤 분은 240분을 가운데 두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40분을 맨 앞에 두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40분을 맨 끝에 두신 분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이제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왼쪽에서 보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15분, 30분, 그 다음에 60분 이런 식으로, 그 240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표 추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뭘 추가하셔야 되냐면, 지표 클릭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서포트 레지던스라고, 서포트 앤, 그 다음에, 여기다가 V0를 검색해보세요. 그럼 이게 RS라고 나와요. RS. 중괄호 RS. 요게, 저희가 보는 그 지지 저항이고요. 요거 처음에는 색깔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색깔을 좀 바꾸려면, 이게 지금, 테마가 검은색이라서 그렇지 지금 흰색으로 바꿔버리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떠요. 이런 식으로 저장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잘 보세요. 트레이딩뷰가 참 편한 게 왼쪽에 있죠. 왼쪽에 지표 방금 추가했잖아요. 이거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C가 복사하는 거잖아요. 복사.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귀찮으면은 클로드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돼요. 그럼 생겨요, 차트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컨트롤 V 하면 돼요. 그럼 차트가 또 생겨요.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영웅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막 추가해야 되는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냥 한글 파일처럼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중간중간 다시 원래 전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Z 누르면 되잖아요. 컨트롤 Z 눌러보세요. 그러면 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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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색깔 바뀌죠. 컨트롤 Z 누르면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뷰가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지만 많이 쓰다 보면 진짜 편해요. 이게 진짜 편해요. 영문 못 써요. 복잡해갖고 훨씬 편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설명 들었죠. 색깔 바꾸시려면 아까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라이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일일이 이제 다 붙여넣기가 귀찮으니까, 그죠? 요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죠?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 뭐 차트를 잘못 눌러가지고 확대가 안 된다, 뭐 이걸 어떻게 축소해야 되나,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차트 리셋 눌러주세요. 차트 리셋.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점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차트 리셋. 그죠? 이것도 차트 리셋.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뭔가 차트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겹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잘못 눌러서 겹쳐졌어요. 이렇게 막. 차트가 막 이상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컨트롤 Z 누르라고 말씀드렸죠? 컨트롤 Z. 컨트롤 Z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원래로 돌아와요. 잘못 눌러도 컨트롤 Z만 누르시면 돼요. 이제 쉬워요. 그러니까 트레이딩뷰는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몇 년을 썼기 때문에 전 트레이딩뷰를 거의 6년째 7년째 쓰고 있거든요. 전 트레이딩뷰를
거의 초창기 나왔을 때부터 전 트레이딩뷰를 접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코인이 대박나기 전부터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비트코인 그때 30만원일 때부터 봤습니다. 비트코인 그때 32만원인가? 30만원 때부터 제가 비트코인을 트레이딩뷰에서 봤었어요. 그때 저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샀었으면 대박 났겠죠. 트레이딩뷰가 편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인터페이스가 좀 쉽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15분, 30분, 240분. 자, 그리고 요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이거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차트가 바뀌잖아요. 그죠? 차트 리셋 누르시고. 근데 여기서 지금 뭐 5일 같은 경우 한번 볼 텐데, 자. 그러니까 대략적인 제 차트 이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간단하게 알려드렸었는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설명해드리고. 이해되시죠? 컨트롤 Z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Z 누르면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표 복사하는 건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만 누르면은 지표가 복사된단 말이죠. 쉽죠? 자, 간단하게 그 트레이딩뷰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고 그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 유튜브에 그 실제로 저희 실전 투자원 교육생분이 이제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영상으로 따로 남겨주셨는데 제가 찍은 게 아니고 그 회원분이 실제로 찍은 겁니다. 회원분들 실제로 찍은 건데 그거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